당신에게는 살면서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불편한 편의점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잇는 2023년 최고의 감동소설 나의 마지막 엄마입니다. 지은이는 철도원 저자로 잘 알려진 아사다 지로,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 즉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현실에 지친 중장년층들로서 숙박비가 1박 2일에 500만 원이나 하는 시골집으로 특별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편리한 도시 생활이지만 고향을 잃었던 그들은 그곳에서 귀향의 기쁨을 느끼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작가가 선사하는 위로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엄마, 아사다 지로. 버림받은 자가 갈 곳.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의 역 앞에 선 순간 무로타 세이이치는 흙먼지를 품은 눈보라에 휩싸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새하얀 덩어리가 인기척이 끊어진 상점가로 다가왔다고 생각한 순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순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불의의 사고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이든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은 이런 식으로 엄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괴물이 지나가고 눈을 뜨니 역 앞의 풍경은 너무도 태연한 모습이었다. 흐르는 구름의 틈새에서 연약한 햇살마저 비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도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이 많이 쌓인 것은 아니다. 가로수의 아래쪽에 약간 쌓여 있는 정도였다. 광장과 도로에는 물기가 없었다. 살벌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이에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발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다. 이런 대낮에도 물이 꽁꽁 얼만한 추위임이 틀림없었다. 다운코트에 바닥이 두꺼운 트레킹화, 평소엔 입은 적도 없는 방한용 속옷까지 모두 새로 장만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씻을 수 없었다. 원래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약한 체질이다. 가족들과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둘러싸고 1년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 자신이 덜덜 떨 정도니 보통이 아닌 추위였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 운전기사는 탈 거요 말 거요 하고 재촉하는 표정이었다. 무로타는 손을 내저으며 운전기사의 호의를 거부했다. 특별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배도 고프고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도 보아야 한다. 버스가 가버렸다. 만일을 위해 정류장의 시간표를 확인하니 다음 버스를 타려면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무의식 중에 이런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구나 노선도를 손으로 더듬었더니 아이카와 다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그의 입에서 또다시 이런 하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요즘은 무슨 일에도 이란 말로 끝난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 일도 없고 몇 시 몇 분까지 가야 할 회의도 없다. 일상 속 실수는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이란 말로 끝나는 것이다. 택시기사가 무로타 세이이치의 모습을 간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에 한 번 있는 열차에 그에 이은 역시 1시간에 한 번 있는 버스. 그런 교통사정 같은 건 꿈에도 모르는 도시사람이 택시기사의 눈에는 얼마나 반가운 먹잇감으로 보일까. 무로타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우선 최근에 눈에 띄게 횟수가 잦아진 소변을 본 다음 대기실에서 메밀국수라도 먹자. 그렇다. 이제 꼭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만 눈앞에 놓여 있으니까. 여보, 이것 좀 부탁해요. 여느 때처럼 둘만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한 식탁 위에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혼 신고서였다.
출가한 두 딸 중 어느 한쪽의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숨을 멈추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부 사이가 나쁘단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난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 멋대로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줘. 무로타 세이이치는 TV 스위치를 껐다. 그답지 않게 몹시 당황했다. 큰딸도 작은딸도 이미 자식들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 손자들이 불행해질까봐 두려웠다. 제대로 잘 보세요. 아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는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돌처럼 딱딱했다. 이혼 신고서에 눈길을 떨구고 나서야 겨우 알아차렸다. 하긴 딸의 이혼 신고서에 부모의 서명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곳에는 이미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당신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망연한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마치 회의석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크니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건 나누자고 하지 않을게요. 예적금과 퇴직금 합계액의 절반만 주세요. 당신에게도 나쁜 조건은 아닐 거예요.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대화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머지는 이쪽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줘요. 아내가 카드패를 돌리듯 내민 명함을 그는 보지도 않고 구겨서 버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멋대로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줘. 아내는 쌀쌀맞게 되받아쳤다. 난 항상 멋대로 행동하는 당신에게 32년이나 맞춰줬어요.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은 단 1초도 아까워요. 아무튼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요. 내 멋대로 행동한 기억은 없다. 정근은 월급쟁이의 숙명이고 도박을 하거나 여자가 있었던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자인가 라고 말하려다 대삼켰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어? 미안하게 됐네요. 그런 이유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유를 묻고 있잖아. 아내가 그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유는 당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객관적으로 봐도 아내는 그 나이에 걸맞게 매력적이다. 그만큼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미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56이라는 나이는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이유는 당신이에요. 즉 무로타 세이이치의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라는 뜻이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살이 쪘다. 코를 많이 골지만 침실은 각방을 쓰니까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32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와서 뭐가 싫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남편의 눈으로 봐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야. 고마워요. 당신한테선 처음 듣는 얘기네요. 하지만 접근하는 남자가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런 거라면 난 당신뿐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야.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입술이 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라니까요. 아내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싫은 거예요. 너무나 솔직하다. 날카로운 칼 같은 한마디에 무로타 세이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돼? 재판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당신이 합의해줘요. 합의할 리가 없잖아. 그럼 집을 나갈게요.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서늘함에 간담이 오그라들었다. 예금과 적금은 아내가 가지고 있다. 물론 오늘 들어왔다는 퇴직금도, 즉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맥주. 직접 가져다 먹어요. 냉장고를 열고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도 마시겠어? 난 됐어요. 술로 대충 얼버무릴 얘기가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지금 손을 올린다면 훌륭한 이혼 사유를 만들어주게 된다.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물었다. 물론 알고 있어요. 둘 다 내 편이에요. 뭐 사위들은 깜짝 놀랐지만요. 당연하지. 내일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테니까. 말다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32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다툼을 했지만 말로 아내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맥주로 목을 적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는 아내의 얼굴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밤하늘에 별그림이 그려진 타원형 벽시계가 밤 10시를 알리자 피터팬과 팅커벨이 춤을 추었다. 적어도 딸들이 은혼식 축하 선물로 이 시계를 사준 7년 전에는 평온한 가정이었고 화목한 부부였다.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갈 거야? 이제 와서 친정으로 가진 않을 테고. 말도 안 돼요. 오빠에게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이 집은 부지런히 손질한 덕분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도심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60평짜리 땅은 제법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애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은 둘 다 내 편이에요. 그렇다고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요. 지금 장난해?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으니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야? 정년퇴직해서 돈을 못 버는 남자는 쓰레기에 불과하냐고. 여보, 진정해요. 그래도 아내는 냉정했다. 대본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될 만큼 말은 정확했고 행동 거지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애들은 내 결정과 상관없어요. 단지 내 의견에 찬성해 주었을 뿐이에요. 당신과 나만 헤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본래 생판남인 부부가 종족 번식과 노동의 의무를 마치고 아이들을 둥지에서 떠나보냈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는 없다. 라는 생물학적 논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 차분히 대화하지 않겠어? 그는 최대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얘기가 복잡해져요. 난 먼저 잘 테니까 혼자 생각해 보세요. 여보, 잠깐만. 이건 너무하잖아. 아내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거실에서 나갔다. 목욕물은 받아놓았어요. 라는 비정한 목소리만을 복도에 남긴 채. 혼자 생각해 보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인지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인 모양이다.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담배에 불을 붙이고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 아내의 단호한 모습으로 볼 때 담배는 원인의 극히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다. 아내는 더 본질적인 남편의 존재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듯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을 만큼.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으나 딸들에게 이유를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거실이 몹시 넓게 느껴졌다. 지은 지 40년이나 지난 낡은 집이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나서 몇 번 리모델링을 한 덕분에 노후를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앞으로 이 집에서 20년을 더 산 다음 마지막에는 집을 팔아 간병시설이 딸린 아파트로 옮길 생각이었다. 물론 아내와 같이.
그리고 여생을 함께하다가 같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무로타 세이이치의 머릿속에 다른 미래는 없었다. 요즘 들어 메밀국수가 좋아졌다. 라면도 우동도 아니라 메밀국수다. 살짝 시장기가 돌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서서 먹는 메밀국수집에 들어갔고 점차 여기저기 유명한 가게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시청에서 주최하는 메밀국수 만들기 강좌까지 다녔다. 하지만 슬프게도 집에서 솜씨를 발휘할 기회는 없다. 가족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를 초대하면 이렇게 된 경위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쿄의 메밀국수는 도쿄 사람의 입맛에 잘 맞는군요. 빈말이 아니었다. 진한 장국은 도쿄 방식에 가깝다. 그런가요? 이런 촌구석에선 드실 만한 게 메밀국수밖에 없구만요. 대기실 카운터를 혼자 맡은 듯한 여성은 피부가 하얗고 콧날이 오뚝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더구나 자신의 미모를 모르는 듯한 순수한 모습이 그녀의 나이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쓸쓸한 역 앞의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소박한 메밀국수 맛을 만끽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다. 활기가 사라진 역 앞의 도로 끝에서 가끔 눈보라가 밀려왔다. 그때마다 대기실 유리창은 희뿌옇게 흐려졌지만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풍경이 되살아났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유나이티드 카드 프리미엄 클럽의 요시노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에 기재된 번호를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기 짝이 없었다. 15자리나 되는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요시노라는 담당자와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세계 최고의 스테이터스임을 감안하면 불평할 수도 없었다. 35만 엔이라는 거액의 연회비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강력한 보안 장치를 요구할 테니 그로 인한 번거로운 절차는 당연하다 여길 것이다. 무로타님, 실례지만 본인이 맞으십니까? 네,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용건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건 프리미엄 클럽의 규정이라서요. 그는 약간 조바심을 내면서 생년월일을 말했다.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야 겨우 대화가 시작됐다. 지금 고마카노역에 있는데 버스를 놓쳐서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다는 걸 몰랐거든요. 늦게 가면 그쪽에 폐가 되지 않을지. 역시 요시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런 걱정 마십시오. 이 스테이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무로타 세이이치님 전용이니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타운의 페어런츠 쪽에서 무로타님의 시간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 행동에 맞춰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고향을 체험하시는 게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의 테마이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연락을 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모든 걸 맡겨주십시오. 급한 경우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귀찮게 해드렸군요. 다른 멤버와 달리 저는 얼마 전까지 하찮은 월급쟁이였거든요. 요시노라는 담당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프리미엄 클럽의 멤버는 누구든 품위 있고 상식적인 분입니다. 매뉴얼에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걸까? 그는 요시노의 대응에 혀를 내둘렀다. 무로타님, 그 밖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멋진 귀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팔꿈치를 카운터에 기대고서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느닷없이 휘몰아쳐 시야를 뒤덮는 눈보라가 펄럭이는 비단 커튼처럼 보였다. 오메나, 오늘은 눈보라가 겁나게 몰아쳐쁘네요.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나지막이 속삭인 사투리는 꼭 프랑스어처럼 들렸다. 버스에 먼저 타고 있던 손님은 고등학생들 뿐이었다. 도쿄에서는 이미 사라진 금색 단추가 달린 학생복과 세일러복이다. 추위에 익숙해서인지 코트를 입지 않은 학생도 많았다. 시가지를 빠져나가자 사방이 온통 눈풍경으로 변했다.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승객이 줄어들었다. 본사부장으로 승진하자마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프리미엄 클럽 안내장이 도착했다. 세계 최고의 스테이터스를 자칭하는 이른바 블랙카드였다. 승진할 때마다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의 안내장이 온 걸 보면 회사의 인사이동 결과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리라. 물론 개인정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대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제약회사 영업부장에게 고객 접대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거품 경제의 전성기 때뿐만 아니라 거품이 꺼진 후에도 의사나 병원 관계자와 술자리를 갖거나 뒤풀이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프리미엄 클럽 멤버의 특전에는 자가용 비행기 이용이나 폐점 후의 명품관 쇼핑처럼 입을 다물 수 없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물론 월급쟁이 생활과는 인연이 없는 혜택들이다. 이제 허세로 블랙카드를 가질 나이는 아니다. 그런데 재미로 안내장을 읽는 사이에 현실적인 특전이 눈에 들어왔다. 급한 회식에 대비해 인류 레스토랑의 테이블이나 요정의 좌석을 항상 확보해 둔다고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여행에 대비해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도 똑같이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쓸모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예정에 따라 숙박지나 연회석을 준비해 두는 것은 영업맨의 사명이다. 35만 엔의 연회비는 그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물론 카드 회사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자나깨나 접대에 여념이 없는 영업부장에게 카드를 권한 것일 게다. 프리미엄 클럽 블랙카드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였다. 호텔이나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골프 라운딩부터 성수기의 항공권까지 급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실적에도 크게 기여했고 요술방망이의 존재를 모르는 부하 직원들로부터는 한없는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로타 세이이치의 한계였다. 순발력과 넉살로 높은 실적을 올리는 영업맨의 표본이기는 해도 큰 판세는 읽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결국 그의 그릇이 작았던 것뿐이니까.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했다. 국가에선 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저렴한 후발약제 사용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내 시장이 축소되면서 기존의 신약업체는 해외 기업에 합병되거나 대형 업무 제휴 말고는 성장의 길을 잃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그런 업계의 동향이 보이지 않았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젊은 엘리트와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뿐이었다. 실적과 커리어만으로 본다면 50대 중반에는 이사 겸 영업부장으로 승진해야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를 교토시 교외에 있는 간사이 유통센터장으로 보냈다. 좌천은 아니었다. 월급쟁이로서 남은 인생을 보내기엔 적당했기에 무로타 세이이치는 자신에게 알맞은 장소를 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두 딸은 이미 출가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서 당연히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다. 그는 교토 시내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다 주말에는 도쿄로 돌아왔다. 가끔 아내가 교토로 내려와서 유명한 절을 돌아다니곤 했다. 나름대로 평온한 나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프리미엄 클럽의 블랙카드가 무용지물로 전락했지만 해약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인생의 도달점이자 영광의 증표인 세계 최고의 스테이터스는
만 61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지고 있을 작정이었다. 정년 퇴직이라는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그날까지. 이윽고 그날이 찾아왔다. 계열사 임원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부에서 제시한 길은 현재의 센터장으로 2년 동안 재취업하는 것이었다. 단 월급은 한숨이 나올 만큼 내려간다. 물론 그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어차피 한직이니까 지금의 3분의 1이면 충분하지 라는 말이 들리는 듯 했다. 버스가 앞으로 갈수록 눈은 더욱 깊어졌다. 빛도 그림자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색밖에 없는 세계는 가슴에 독으로 다가왔다. 여름에 접어들 무렵 정년을 맞이하고 그 뒤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40년이나 근무한 직장과 32년이나 부부로 살아온 아내가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이다. 하얀색을 덧칠하듯 눈은 끊임없이 내렸다. 차량이 통행하며 아스팔트에 쌓인 눈이 단단해지자 타이어 체인 소리와 진동이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승차감이 좋아졌다. 어느새 승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부부는 어차피 남이니까 사랑도 정도 사라지고 생리적 혐오감이 커졌다면 그보다 더한 이혼 사유는 없으리라. 어쨌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건 이제 지긋지긋한 것이다. 남은 인생을 원한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고 32년의 가정생활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내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퇴직금을 일갈 수령하자고 주장했다. 요즘 세상에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둥, 만약 망하거나 장차 유럽의 제휴기업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연금으로 대체한 퇴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둥. 아이를 낳기 전까지 대형은행에 다녔던 아내는 경제 사정에 빠삭해서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을 절묘하게 운영해 주었다. 그런 만큼 아내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퇴직금을 대부분 기업 연금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정년퇴직 이후 늘어난 평균 수명과 세금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일괄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택대출금이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창업자금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정도라고 했다. 아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예적금과 함께 3천만 엔이 넘는 퇴직금까지 손에 넣은 아내는 남은 인생의 선택권을 장악한 것이다. 자신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비정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그래도 부동산과 유가증권까지 요구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온정이었을까. 다음은 아이카와 다리, 아이카와 다리입니다. 녹음된 공허한 목소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치워도 집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눈밭에 혼자 버려지는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배낭안을 더듬어 서류를 꺼냈다. 카드회사에서 받은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의 안내장이다. 고마카노역에서 버스를 약 40분, 겨울철에는 눈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카와 다리 정류장에서 하차,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이카와 다리 정류장 근처에 있는 자은사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안내장의 설명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이 서비스의 주제가 귀향인 만큼 설렘으로 가득 찬 멤버의 마음을 깨뜨려선 안 된다는 배려일이라. 손님, 아이카와 다리에서 내리시는 거 아니단가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서 그는 황급히 하차벨을 눌렀다. 하지만 아이카와 다리 정류장까지는 아직 멀었다. 검은색 바탕에 은색 문장이 찍힌 너무나 스테이터스가 느껴지는 봉투가 도착한 것은 이제 슬슬 프리미엄 클럽을 해약하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다. 당신에게 고향을. 헤드카피만 봤으면 지방 특산품의 통신 판매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프리미엄 클럽의 그런 기획은 어울리지 않는다. 고급 별장이 분양 광고인가 하면서 팸플릿을 펼쳤다. 물론 고급 별장은 그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어리석은 꿈으로 가득 찬 제안은 일종의 눈호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당신에게 고향을. 1971년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 애리조나주 메사 등 세 군데를 거점으로 시작한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32개 빌리지와 100명이 넘는 페어런츠를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성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는 별장 사업도 홈스테이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부활시켜서 지난 날들로 돌아가는 라이프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일본에 도입하게 되어 프리미엄 클럽 멤버에게만 특별히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당신에게 고향을.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에 관한 문의와 신청은 고객님 전속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카와 다리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추었다. 무로타 세이치치는 동전을 골라 요금을 내고 텅 빈 버스에서 내렸다. 다행히 눈은 그쳤지만 얼음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일단 자은사를 찾아야 한다. 버스 정류장의 처마 밑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도로의 양쪽을 둘러보니 몇몇 민가가 나란히 있는 길 끝에 절처럼 보이는 커다란 지붕이 있었다. 1박 2일에 50만 엔, 세금 별도. 무로타 세이이치는 그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없었다. 독특한 테마 여행이라고 하면 비싸고 안내장에 있는 것처럼 라이프 스토리를 제공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것 같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내와 헤어지고 딸들과도 거의 연락이 끊어진 순간 금전 감각을 잃어버렸다. 예적금과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으니 이제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 했지만 가정이라는 그릇이 없어진 순간 더 이상 돈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토해내면서 원한도 복수도 없고 인간적인 굴레에서도 풀려나는 그런 곳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마음먹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50만 엔이란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아따, 이게 니기요. 세이짱 아니단가? 길 맞은편에서 경트럭이 멈추고 창문이 내려갔다. 속옷을 입고 털모자를 쓴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자네 무로타 시댁의 세이짱이제? 시상해, 이게 얼마만인겨? 혹시 엑스트라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접대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니 신청서 항목은 매우 자세한 것까지 적어야 했고 그 중에는 어린 시절의 호칭도 있었다. 이야, 그동안 격주했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영업을 오래 한 탓인지 순간적으로 인사말이 튀어나왔다. 인사를 받으면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재빨리 대응하는 것이 영업맨의 철칙이다. 예상한 대로 노인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 어메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시는구마. 얼른 집에 가보란께. 노인은 창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잊었던 대사를 덧붙였다. 세이짱, 혹시 집에 가는 길을 잊어뿐 거 아니단가? 저 짝을 보래이. 절에 모퉁이를 돌아서. 자은사 말씀이군요. 그려. 거기까지 가면 여기구나 하면서 생각날 거요. 거기에 가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리라.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이자 노인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미소를 짓더니 그람은 가보레이 라고 인사를 했다. 경트럭이 자은사의 문 앞을 지나갈 때 울린 경적은 페어런츠에게 고객이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걸까.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얼어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득 한계불락이라는 저주스러운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노인들만 남아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1시간에 한 대뿐인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사이에 통학하는 고등학생들도 모두 내렸다. 결코 통학할 수 없는 거리는 아니지만 이 마을에는 아이들도 아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도 없는 게 아닐까. 눈 밑의 길은 꽁꽁 얼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지나가는 차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들리는 것은 피리 같은 바람 소리, 그리고 추위와 기대감으로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도쿄에서 나고 자란 무로타 세이이치에게는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다. 조부는 군마, 조무는 니카타 출신이었지만 양쪽 모두 고향과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다. 즉 부모 세대에 이미 고향이 없는 것이다. 도쿄 사람 중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땅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무렵 아버지는 도쿄 시내의 손바닥만한 땅을 팔고 교외로 옮겼다. 그 순간 무로타 집안의 고향은 완전히 없어졌다. 유나이티드 홈타운 서비스라는 기묘한 제안에 그가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돌아갈 고향에 대한 달콤한 향수가 있었다. 그에게는 고향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예전에 2년 동안 혼자 미국에 부임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이오 기술을 둘러싸고 선진 의약품 회사와 제휴 방식을 모색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고작 2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는 미국을 온몸으로 느꼈다.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하며 그런데도 금욕적인 미국을. 그는 추상적인 팸플릿의 내용을 구체적화하여 상상해 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 짧은 휴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마이애미의 햇빛과 라스베이거스의 소란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라면 1박 2일에 $5,000의 비용을 주고라도 가공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론 노무관리가 잘 정비된 유럽에서는 그런 발상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미국과 똑같은 프로젝트를 적용할 곳을 찾는다면 노동 환경이 비슷한 일본뿐이리라. 자네 세입장 아니단가? 한동안 못 보는 사이에 솔찬히 살이 쪘구만. 자은사의 돌계단 위에서 눈을 쓸면서 주지스님 같은 노승이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하, 안녕하세요. 그동안 격주했습니다. 또 멋대로 입이 움직였다. 영업맨의 슬픈 습성도 한몫했지만 이렇게 된 바에 자신도 상대의 서비스를 한껏 즐기자는 마음이 든 것이다. 뉴욕에서 매사추세츠의 홈타운으로 돌아간 고객이라면 또한 장난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미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스님도 역시 의표를 찔렸는지 눈 쓰는 손을 멈추고 한순간 할 말을 찾았다. 치요 아줌씨가 겁나게 좋아하면서 무덤을 청소하동마. 내일이라도 성묘하러 오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요. 치요 아줌씨라는 건 페어런츠의 이름이리라. 즉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늙은 어머니가 도쿄에 상경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설정인 듯했다. 절의 모퉁이를 돌아서 라고 경트럭을 탄 노인은 말했다. 저기이었던가요? 그려 눈이 겁나게 내렸으니께 길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자, 싸게 가보래. 어메가 기다리시다 꽁꽁 얼겠구마. 아무리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해도 태어나고 자란 집을 잊을 리는 없다. 순간적으로 생각한 말이든 아니든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경트럭이 울린 경적은 이 스님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모양이다. 작은 내거리에는 머리에 눈을 인 돌부처님이 있었는데 약간 기울어진 부처님의 얼굴은 그의 고향집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였다. 돌담의 모퉁이를 돌자 꼼꼼하게 쓸어낸 눈 사이로 난 작은 길이 삼나무가 빼곡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다.
완만한 오르막 끝에 과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집이 있었다. 그림에서만 존재하는 듯한 산골의 마가리아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무로타 세이이치의 마음은 틀에 박힌 듯한 스토리로 뛰어들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뒤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옅은 먹색 하늘을 가로지르는 감나무 밑에서 몸집이 작은 어머니가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마, 왔구마, 드디어 왔구마. 그렇게 말하며 두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언덕길을 뛰어올랐다. 잘 와불었다. 서두를 것 없어. 여기는 네 집이니께. 어머니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뒷산에 메아리 쳤다. 흩날리는 얼음 부스러기를 맞으면서 어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저기 어머니,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며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마주하고 숨을 고른 뒤 무로타 세이이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무로타입니다. 잠시 신세를 지겠습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세이치, 신세는 무신. 어메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다냐? 잘 와불었다. 참말로 잘 와불었어. 어머니는 엄지장갑을 낀 손으로 무로타의 곱은 손을 꼭 잡았다. 인자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불고 맨 편히 지내다 가래. 띠지붕에서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진 눈이 툇마루 끝을 요새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걸음을 내디딜수록 그윽한 냄새가 짙어졌다. 세이지, 잘 들으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메는 네 편이구마. 입구의 굵은 기둥에는 무로타라고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었다. 참말로 조용한 밤이구로. 바람은 그쳤고 새들도 보금자리로 돌아갔고 아궁이의 불도 잘 타오르고 있시야. 그란디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온다면 어렸을 때처럼 어메가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줄까잉?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마. 아이카와 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는 나이로 60살에 섣달 금음날이 되면 산질에서 20리나 더 들어간 도코요가 하라란 곳에 버려졌지. 아직 논밭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밤만 축내는 사람도 있지만 60살이 되면 버려지는 게 마을의 규칙이라서 지발로 싸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울며 불며 아들의 등에 업혀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등마. 도코요가 하라는 조리대와 참옥새도 자라들 않는 산속이라서 눈이라도 내리면 거중 목숨이 끊어지는데 개중에는 볏짚으로 오두막을 짓고 참마며 산에서 나는 나물 같은 걸 묻고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도 있었단다. 그런 아이카와 마을에 겁나 효자가 한 명 있었지. 어메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건강해서 열심히 일했구마. 아무리 건강해도 60살에 섣달 금음이 되면 도코요가 하라에 버리는 수밖에 없었지. 그란디 오늘은 아침 일찍 자은 사이 주지스님이 나오셔서 영험한 불경을 읊조려 주셨시야. 그러고 촌장님이 오셔서 이별의 선물로 쌀을 한 대밖이나 주셨구마. 그 아버지는 걸어가겠다고 했지만 효자인 아들은 고집을 부리며 아버지를 얻고 집을 나섰지.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인자 곧 죽을 테니께 이 쌀은 네가 묵구라. 아들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라면
며느리한테 먹이고 손자들한테 먹이거라. 마지막에는 부자가 함께 목 놓아 울면서 눈 쌓인 도코요가하라에 도착했지. 그곳에는 볏짚으로 지은 오두막이 있었고 살아남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럼 이 짝으로 오시오, 이 짝으로 오시오 라며 손을 흔들었으야. 그 사람들은 이별의 선물로 받은 쌀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만. 그걸 알아차린 아버지는 더더욱 쌀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에 쌀을 절반 담아서 아들한테 내밀었지. 이 수건은 아버지의 유품이요. 효자 아들은 묵직한 수건을 품에 넣고는 역시 목 놓아 울면서 산을 내려갔다등마. 이 주변에는 연말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의 집을 찾아가서 쌀 5홉을 놓고 가는 풍습이 있지야. 하지만 늙은이만 남게 된 지금 어느새 그런 풍습도 없어지고 말았지만 말이시. 아이구마, 세이치 잠들었냐? 그람은 좋은 꿈 꾸그래. 이 이야기는 이걸로 다 끝이란다.